벙커버스터에 김정은이 떠는 이유. 이 벙커버스터 최근에 여러분 아마 뉴스 영상을 통해서 벙커버스터 공개된 이미지 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 크기도 엄청나고 정말 저게 떨어질 경우에 지하 상당한 깊이까지의 타격이 가능한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다라고 해서 공개된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른바 라이징 라이언 작전명을 계기로 벙커버스터가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의 전모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등등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이 과연 이란을 공격을 할 거냐? 그 나오는 거 봐서는 거의 공격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말이 그래요. 당장 무조건 항복해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공격하게 될 경우는 상당히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좀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언이잖아요. 네. 일어서는 사자. 이게 좀 약간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전명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작전명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 성경에서. 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 민수기 23장 24절에 백성이 암사자,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은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원래 사자가 고대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적군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이제 절대 포기하거나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작전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사자가 동양에서도 좀 용맹을 상징하는 예. 그런 상징물로 많이 쓰이죠. 또 일각에서는 좀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 단순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의지만 피력을 한 게 아니라 이란 국민들에게도 이제 일종의 메시지를 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이란 팔레비 왕조의 상징이 또 칼을 들고 있는 사자였다고 합니다. 아, 팔레비 왕조도 사자였군요. 예,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도 현재 이 신정일치 독재 정권에 이제 그만 시달리고 이제 예전에 사자처럼 일어나라. 아, 일어나서 현재의 이 정권의 신정 정치 정권에 저항을 해라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네요. 예,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실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 이렇게 강력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 정부에서도 좀 아직은 고심 중이지만 만약에 이란은 정권을 교체할 경우에 과거 팔레비 왕조처럼 또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도 지금 이란과 협상에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이란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명 아마 이게 이스라엘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이게 또 석유랑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현우 기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스라엘으로서도 오늘 또 보니까 이란에서 미사일 20몇 발 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스라엘로서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 대규모 어쨌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 작전 직전까지 네.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아, 문제는 지금 이란이 이미 60% 농축 우라늄을 약 400kg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이걸 핵무기 제조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으로 이제 만들 경우에 네. 약 10개 정도의 소형 핵무기를 6개월 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에 시간 끌기를 하면서 핵 포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6개월 뒤에는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스라엘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하더라도 네.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것보단 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시간 끌면서 결국은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 전에
때리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 북한 핵 협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가 나온 것 같은데요. 북한도 이제 94년부터 미국과 핵 협상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끌다가 네. 결국에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계속 시간을 끌면은 이란도 북한처럼 결국엔 핵을 보유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이른바 영변 핵시설 폭격 시나리오, 공격 시나리오가 미국 쪽에서 실제로 가동이 됐었고 그걸 아마 김영삼 정부 때죠. 굉장히 반대해서 실제화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북한의 이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그런 게 있었죠.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그냥 때렸다라는 게 지금 이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지하 핵시설들이 뭐 그냥 지상에 있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예. 그러니까 유사시 감안해서도 지하 뭐 수백 미터 이렇게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걸 파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방법이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로 그걸 파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벙커버스터라는 무기가 그 수백 미터 지하에 있는 이런 핵시설까지도 파괴가 가능합니까? 네, 사실 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무기는 미국이 애초에 개발했던 것보다 약 4배 정도 강화된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GBU-57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사일 무기입니다. 네, 이제 이 무기는 2013년에 이제 실전 배치된 무기였고 이제 기존 벙커버스터를 엄청나게 강화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지하 수백 미터 밑에 이제 60미터 두께로 만들어진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박살낼 수 있다. 미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란의 주요 산악지대에 약 800m 깊이에 묻혀 있는 걸로 알려진 지하식 핵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유일하게 요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미군의 이 GBU-57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800m면 굉장히 깊은 깊이인데 뭐 60m, 70m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800m까지는 파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기의 폭발력 자체가 아하. 거의 이제 소형 핵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음, 그 얘가 이제 뚫고 들어가서 터지게 되면은 음. 엔간한 이제 지하에 있는 시설들은 다 날릴 수 있다. 아, 이렇게 거기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다. 아, 예,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무기가 원래는 이란 이전에 이제 북한을 겨냥해서 만든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제 북한도 핵시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렇죠. 군사시설들이 지금 지하 굉장히 깊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음, 이란처럼 대부분 산악지형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무기 자체가 일반 폭탄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 총 무게 자체가 14톤이나 되기 때문에 무게가 14톤. 예, 와, 14톤이면 8톤 트럭 거의 두 개 정도 엄청나게 무거운 거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착해서 날 수 있는 이제 비행기도 이제 B1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거대한 미국의 전투기, 그 전투기 외에는 이제 끌고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정작 이제 폭발하는 작약탄의 무게가 한 2톤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땅을 뚫고서 목표물까지 들어가기 위한 장치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돼서 그렇게 무겁다고 하는데요. 폭발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형 핵무기 수준이기 때문에 지하 시설 파괴는 물론 이게 도심에서 터질 경우에는 네. 거의 이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폭발 정도의 이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도심 이야기. 전체가 그냥 땅 밑으로 가라앉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무기를 제외를 하면은 이런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전술 핵무기급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문제는 핵시설을 핵무기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이 방사능 유출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술 핵무기 사용 자체가 이제 핵 보유국들끼리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수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너 죽고 나 죽자 뭐 네, 서로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실제 사용 가능한 재래전 무기로는 이 음. 벙커버스터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이 벙커버스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뜨리고 그 같은 위치다가 또 떨어뜨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게 진짜 막 굉장히 깊이 이제 파괴력을 크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음. 미군이 개입을 해서 벙커버스터 무기를 계속 이제 퍼부어서 이란 핵시설 요격의 성과를 거둔다면은 이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나라들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미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또 핵무기 보유국이라서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북한도 지하 핵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전략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벙커버스터의 파괴력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지금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벙커버스터의 파괴력 정말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냐, 그러니까 군사 개입을 직접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로 보면은 뭐 바로 그냥 할 것처럼 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중동의 뭐 미군 기지들이 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서는 오히려 미군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더 파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확전 가능성, 미국의 개입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이거를 놓고서 지금 진짜로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에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 대부분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죠. 이 굉장히 큰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상황인데 음, 이란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란이 이제 배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동 내 군벌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라크나 시리아나 여러 지역에서 이들이 한꺼번에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은 네, 결국에 이 중에 사상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정말로 이제 이란을 직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전에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처럼 이제 20년에 걸쳐서 이제 중동에 개입하는 그런 장기 개입으로 이제 또 군사 문제에 너무 깊게 개입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벙커버스터를 이용을 해서 핵시설만 파괴를 하고 거기까지만 도와준 다음에 우리는 군사 개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 일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웃자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개입을 하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계속 격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지지층들한테 이제 외면을 받게 되는 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를 계속 위협은 하면서도 네, 어떻게든 외교적 돌파구를 일단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 이 부분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사안이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미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포함한 석유 수송로 문제에서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까도 이현우 기자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벙커버스터와 관련해서 또 북한 핵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